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가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첫 단축 꿰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할 핵심 인사인 외교부 장관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로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님의 요청이 있으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발표문에 대통령님의 말씀이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청와대가 집권 초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낙마를 시키면 일을 못한다는 의미고. 그렇죠. 그 답답한 마음은, 대통령의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새 정부가 들어온 지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됐는데 아직 국무회의를 한 번도 못했어요. 예. 어떻게 국무회의를 한 번도 못합니까? 그리고 18명 장관 중에서 지금 후보 단계로 청문회 한 사람이 6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나머지는 아직 내정조차 안 되고 있어요. 새 정부가 닷을 올리고 삼각파도를 향해서 계속 질주해야 되는데 아직 출항도 못하고 닷도 못 올리고 그렇죠. 있어요. 이거 예. 참 국민들 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저는 지난번에 그 비서실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도 다 이유가 있다 뭐 하고, 예. 또 오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간곡히 호소드린다. 뭐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간접화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직접화법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한테 직접 저는 전화 통화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일 좀 하게 좀 해줘라. 예.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좀 서둘러서 간곡히 호소하는 거, 그럼 국민들이 오면 더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헌재 김희수 헌재 재판소장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결국은 해줄 분 같은데, 네. 제일 관건은 지금 강경화 외교부 그렇죠. 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처음에 도덕적인 면을 부족한 점이 위장전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여세 탄로라든가 많았는데 그거를 업무 능력으로 그냥 엎어버려야 되는데,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예, 나는 항상 칼날 위에 선 기분으로 여태까지 살았다 하면서 대학원 때부터 들었던 아주 오래된 가방 들고 하니까 네. 국민들한테, 또 청문위원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1대1로 대답해서 각계격파를 했거든요. 업무 능력에서 능력으로. 인정을 그러니까 받았죠. 저런 네. 사람이 안 되면 누가 공정거래위원장 하느냐, 이런 여론이 일어났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조금 피하는 모습, 고개 숙이고 적기만 하고, 예. 특히 저는 깜짝 놀란 게 사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보고 안 받아서 잘 모른다고, 예. 앞으로 장관 되면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외교부라는 거는 국방부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외교부는 총성 없는 전쟁이 내일부터 당장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아니 미국이 사자고 중국이 곰이고 러시아는 이 일이 늑대고 일본은 여우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내일부터 당장에 싸워야 될 사람인데 예. 보고 받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려 때 서희 장군은 소손녀니까 거란에서 70만 몰고 왔는데 그냥 가가지고 셋째 혀로 그 사람들 쫓아버리고, 예. 여진족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갈 수가 없으니 여진족을 쫓아야 된다 하면서 강동 육지로 오히려 땅을 넓혔어요. 받아가지고. 예, 예, 그런 예. 정도로 강경화 장관 후보가 역량이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는 사람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건 대통령이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 설명대로 지금 시급화해서 빨리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강경화 후보자 그 현안은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 애매한 여론이에요. 거의 그렇죠. 비슷하다고, 대등하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요. 지금 예. 답변 안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부분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뭘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습니다만, 예. 자기는 모르고 남편이 다 알아서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은사가 소개를 시켜줬다고 했는데 그 은사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직답을 피해서 밝히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강경화 후보자가 과연 그러면 청문회를 통과할 만큼의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해명을 했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대통령이 저렇게 발표하시고 청와대가 발표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럼 과연 그럼 해줍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분, 특히 이제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논리가 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강경화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예. 또 국민들이 의문스러워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좀 더 할 필요는 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청와대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야당이 뭐 갑자기 돌아서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면 돌파라고 하는 건 물론 청와대가 저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강경화 후보자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명확한 의견 또는 해명 이런 부분이 좀 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청이 나서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청와대가 집권 초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낙마를 시키면 일을 못한다는 의미고. 그렇죠. 그 답답한 마음은, 대통령의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새 정부가 들어온 지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됐는데 아직 국무회의를 한 번도 못했어요. 예. 어떻게 국무회의를 한 번도 못합니까? 그리고 18명 장관 중에서 지금 후보 단계로 청문회 한 사람이 6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나머지는 아직 내정조차 안 되고 있어요. 새 정부가 닷을 올리고 삼각파도를 향해서 계속 질주해야 되는데 아직 출항도 못하고 닷도 못 올리고 그렇죠. 있어요. 이거 예. 참 국민으로 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저는 지난번에 그 비서실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도 다 이유가 있다 뭐 하고, 예. 또 오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간곡히 호소드린다. 뭐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간접화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직접화법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한테 직접 저는 전화 통화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일 좀 하게 좀 해줘라. 예.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좀 서둘러서 간곡히 호소하는 거, 그럼 국민들이 아마 더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헌재 김희수 헌재 재판소장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결국은 해줄 분 같은데, 네. 제일 관건은 지금 강경화 외교부 그렇죠. 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처음에 도덕적인 면을 부족한 점이 위장전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여세 탄로라든가 많았는데 그거를 업무 능력으로 그냥 엎어버려야 되는데,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예, 나는 항상 칼날 위에 선 기분으로 여태까지 살았다 하면서 대학원 때부터 들었던 아주 오래된 가방 들고 하니까 네. 국민들한테 또 청문위원들은 눈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가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첫 단축 꿰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할 핵심 인사인 외교부 장관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로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님의 요청이 있으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발표문에 대통령님의 말씀이 혀로 그 사람들 쫓아버리고, 예. 여진족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갈 수가 없으니 여진족을 쫓아야 된다 하면서 강동 육지로 오히려 땅을 넓혔어요. 받아가지고. 예, 예, 그런 예. 정도로 강경화 장관 후보가 역량이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는 사람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건 대통령이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 설명대로 지금 시급화해서 빨리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강경화 후보자 그 현안을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 애매한 여론이에요. 거의 그렇죠. 비슷하다고 대등하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요. 지금 예. 답변 안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부분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뭘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습니다만 예. 자기는 모르고 남편이 다 알아서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똑바로 쳐다보고 1대1로 대답해서 각계격파를 했거든요. 그렇죠. 업무 능력으로 인정을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안 되면 누가 공정거래위원장 하느냐, 이런 여론이 일어났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조금 피하는 모습, 고개 숙이고 적기만 하고, 예. 특히 저는 깜짝 놀란 게 사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보고 안 받아서 잘 모른다고, 예. 앞으로 장관 되면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외교부라는 거는 국방부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외교부는 총성 없는 전쟁이 내일부터 당장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아니 미국이 사자고 중국이 곰이고
러시아는 이 일이 늑대고 일본은 여우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내일부터 당장에 싸워야 될 사람인데 예. 보고 받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려 때 서희 장군은 소손녀니까 거란에서 70만 몰고 왔는데 그냥 가가지고 셋째